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앞에 택시가 가고 있습니다. 택시보다 먼저 가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보시죠. 밤 11시가 넘었어요. 속도가 70까지 올라갔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70까지 올라갔는데 빨간불에 무단횡단입니다. 저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 뛰어났어요. 저기 사람도 뛰어나서 움찔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잘못이 70 내지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도로에서 70으로 간 거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제 신호를 보고 왔어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왜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 갔어야 되는데 왼쪽 차로로 갔느냐, 그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든 승용차든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이분은 아이고 보험사에서 제가 7, 80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반반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보다 먼저 가려고 차선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오토바이 잘못이 있나요? 오토바이 잘못 있다는 의견이 58%나 되네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2%입니다. 시속 50이면 피하나요? 피할 수 있습니까?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정지선에서 여기까지 10m 안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10m가 안 돼요. 50으로 가면 피할 수 있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요 이거를요? 저는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속도 줄였어도 50을 지켰어도 못 피해요. 과연 100대 빵인지 아니면은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이 있어서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되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니까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고 할 겁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합의는 쉽지 않죠. 많이 다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무죄가 될지, 빨간불에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위험합니다.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물론 50을 지켰으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옆으로 비키면서 결과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오토바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대 빵이냐 80대 20이냐는 놓고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의 과속 때문이 아니라 빨간불에 무단횡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요. 어이쿠! 저기는 어머님이세요. 네, 아들은 찍고 있고요. 저 아버지는 쓰러져 있고, 지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가서 막 따집니다. 네, 저기서. 예, 네, 자막이 그대로 잘 돼 있어. 쓰러져 계시네 여기. 예, 음성 변조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누구한테 경고했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서 계신 분이 아버님이십니다. 아드님께서 카메라를 찍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다른 분하고 오랫동안 동업을 하셨대요. 근데 동업하다가 뭔가가 좀 법적 다툼이 있었답니다. 저한테 그 법적 다툼에 대해서 상세한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걸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둘이서 어떤 관계였고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는 이 사고만 보는 겁니다. 사고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과실 비율 또는 적용되는 죄명, 처벌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요.
예, 내가 딱 하나 죽이려고 그랬어.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TV 뉴스에서는 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러진 장면이 나왔어요. 부딪히는 장면이 충격적이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답니다. 어디 부러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진단은 2주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답니다. 영장 기각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도적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 해서 불구속됐답니다. 가족들은 이런 사고를 했는데 불구속으로 처리되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동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무겁게 지금 불구속됐어요. 한 번 불구속됐으면은 구속되진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불구속된 사람을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는 거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거고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서 이제 재판 과정만 남았죠. 재판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명은 특수상해죄랍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경찰에서 살인미수를 적용하지는 않았었나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로만 적용했나요? 그랬더니 특수상해래요. 죽일 마음이었으면 스톱하지 않아야 돼. 그냥 계속 밀고 갔어야 돼요. 근데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살인미수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수상해죄 적용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수상해죄는 벌금이 없고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족분들이 불안해하시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뉴스에서 보도 안 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려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와 이런 일도 있었어? 여기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뉴스에서도 보셨고 또 한문철TV에서도 보실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해코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이 차의 운전자 사이에 동업하다가 뭔가가 다툼이 생겨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께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행위 하나로만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트라우마가 심하실 텐데요. 빨리 회복되시고 두 분 간의 그 앙금 가능하면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앙선은 황색 점선이었다가 실선이네요. 커브 구간이니까 실선이 있죠. 커브를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아니 뒤에서 쾅 하이 참 여기요 처음에는 여기는 보이잖아요. 보이는 데는 점선이에요. 점선인데 근데 커브 구간은 추월하면 안 되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실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저 앞에 덤프 트럭이 오고 여기를 우와 이거 저거 100% 사고각인데 불박차 급제동 하면서 깻잎 안정차를 피해갔는데 근데 내 뒤에서 오는 차가 꽝! 저 차요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요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 때문에 급정지해서 뒤에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도 또 사고 났나요? 저는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잘못이다 생각하는데요. 그 차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찾아야죠. 네, 찾아야 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량,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비접촉. 그 차는 중앙선 침범한 차는 비접촉이다. 그래서 그 차는 무관하다. 중앙선 침범한 차는 무관하고 무조건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이다. 중앙선 침범한 차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이다. 중앙선 침범한 차가 더 잘못이다. 안전거리 미확보한 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중앙선 침범한 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넷 중에서 몇 번이십니까? 중앙선 침범한 차가 더 잘못이다. 뒤에서 들이받는 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54%. 중앙선 침범한 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만일 저 중앙선 침범한 차랑 불박차가 부딪혀서 불박차가 뒤로 밀렸다 그러면 그럴 때는 뒷차 잘못 없다 그럽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하는 차랑 내가 부딪혀서 내 차가 뒤로 밀려서 뒤에 오던 차가 꽝 들이받았으면 뒤로 밀리고 어떻게 해. 그래서 뒷차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저 차랑 부딪혀서 내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뒤에 오던 차가 또 한 번 부딪혔어요. 내가 뒤로 밀려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럴 때는 뒷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 판결에 그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보면 중앙선 침범한 차 95%, 뒤에서 들이받은 차 5%. 결국 뒷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건 조금. 그런데 경찰은 뒤로 밀렸을 때는 중앙선 침범한 차 100%, 뒤로 밀리지 않았을 때는 뒷차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다는 건데 그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뒷차를 잘못이라고 합니다. 부딪혀서 뒷차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그래요.
1차 사고는 중앙선취보험차가 100% 잘못, 2차 사고는 뒷차 100%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대법원 판결에 밑에 있는 항소심 판결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중앙선취보험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저 차가 가해 차량이야. 저 차 가해 차량 1번 차량 1차량,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 2차량 이러는 경찰관도 있을 거고요. 아, 비접촉이잖아. 뒤에서 들이받은 차 더 잘못했어. 중앙선취보험 원인 제공했어. 뒤에서 들이받은 차 1차량, 중앙선취보험 2차량 이러는 경찰관도 있을 거고요. 비접촉이잖아. 비접촉은 빼. 그 차는 부딪히다는데 왜 그래? 불박차 멈췄잖아. 뒤에서 왜 못 멈춰? 뒷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뒷차만 가해 차량으로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요, 뒷차는 억울하죠. 잘 가던 차가 급제동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 차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가 가해 중앙선취범 사고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차가 70 내지 80% 잘못이고 뒤에 차 20 내지 30. 안전거리 그래도 미워도 안전거리니까요. 저는 2차 7, 80, 뒤차 2, 30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취보험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54%였습니다. 과연 경찰서 어떻게 조사할런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소리가 요란하네요. 네, 속도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저기서 2차로로 변경하고요. 이제 속도 이제 줄었습니다. 아, 실선 2개였다가 실선 점선이네요. 저 차 봐라. 이런. 아니, 저 차가 여기서요. 자, 여기는 실선이 2개였죠? 실선 2개였다가 실선 대 점선이죠. 점선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선에서 넘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서 있던 차, 서 있었어요. 저 차가 지금 움직이네요. 지금 움직이더니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넘어와서 이런! 허허. 아마 저 차는 이렇게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좌회전 차로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선을 넘어왔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상대 측에서 90대 10을 주장합니다. 불박 오토바이는 100대 빵을 주장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100대 빵이다. 100대 빵은 아니다. 투표 시작. 접피할 수 있나요? 84%는 100대 0이고요. 16%는 100대 빵 아니다. 서 있던 차예요. 서 있던 차고요. 저기서 나오던 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 쭉 갑니다. 이제 좀 움직여요. 이제 우회전 하나 보다. 요 차 때문에 우회전 못했나 보다. 아까 서 있던 거는요. 보세요. 지금 서 있는 거는 요 차가 갑니다. 저 차 때문에 저 차 보내주고 들어가려고. 자, 그러니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5m 될까요? 아니 여기서 저 흰색 차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실선을 턱 넘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100대 0으로 인정했대요. 상대 측에서 오케이 100대 0. 100대 0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고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어요. 그러면 이 실선을 넘어왔잖아요. 실선 넘어온 거 이거 지시 위반 아닙니까? 예. 지시 위반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시 위반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시 위반 사고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지시 위반 사고 아니어서 종합보험 처리 끝나고 공소권이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는 100%는 1번입니다. 그렇죠. 처벌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지시 위반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시 위반은 일시정지 스톱 또는 노 엔트리 진입을 금지하는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간 거 그럴 때는 지시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 또는 일시정지나 진입금지의 안전표지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게 지시 위반 사고예요. 그게 신호 위반 같은 거죠. 스톱 왜 스톱 안 했어? 노 엔트리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어? 근데 검찰에서 대검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요거는
백색 안전지대죠. 노상장애물 표시. 요거 처벌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도로교통시행 규칙이 바뀌어요. 2021년 4월 17일부터 요거 넘어가도 황색 안전지대랑 똑같이 지시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여기서 쭉 가다 요거요. 요거는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만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완벽하게 양쪽에서 못 들어가야 그래야 노 엔트리다. 근데 한쪽은 들어가니까 저건 지시 위반 아니다. 대검찰청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어요. 그게 경찰청도 검찰청에서 요거 양방향으로 완전 실선 하나만 있으면 지시 위반이다. 근데 여기서 넘어갈 수 있잖아. 반은 한쪽은 넘어갔으니까 한쪽 못 들어가고. 그래, 미완성이야. 미완성 교양곡이야. 미완성 무슨 선이에요? 미완성. 아니,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지시 위반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면 지시 위반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대검찰청에서 이런 경우는 지시 위반 아니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기 갓길에 차가 있네요. 네, 가변차로는 X예요. 차가 움직이네요. 움직여요. 번쩍. 이런. 예. 아니, 다시요. 저 차가 움직이는 거 보셨대요. 움직이는 거 보셨는데 빵을 얼마나 하는지 보시겠어요? 자, 저 차가 움직일 때부터 들어오면 안 돼. 번쩍번쩍, 상향도 번쩍번쩍. 번쩍번쩍. 옆으로 피합니다. 예. 진짜 도구선 맞죠? 도구선. 그 차가 갓길에서 움직일 때 미리 보셨대요. 그래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번쩍번쩍, 상향도 번쩍. 그리고 그런데도 들어와요. 그래서 빵을 합니다. 빵 언제? 한 칸, 두 칸, 한 50m 되네요. 네, 50m. 이때 빵 해요. 아니, 저 차가 쭉 탄력 붙었을 때 들어와야 되잖아요. 탄력 붙기 전에 저렇게 저기서 갓길에서 들어와서 아니, 또 나가려면 나가지. 아니, 갓길에 출발할 때는 쭉 탄력 붙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가변차로 XDC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도 탄력이 붙어야죠. 잘못한 게 있습니까? 급제동하면서 어깨가 결린대요. 싣고 있던 짐이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요. 3억 원짜리 짐이래요. 지금 배 타고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면 수출품이래요. 근데 혹시 한 보름 걸리는데요. 혹시 급제동하면서 그 물건에 손상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 상대차를 찾아서 보험 접수는 돼 있답니다. 혹시 파손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대물 접수. 그리고 어깨가 좀 불편하신데요. 어깨가 결린데 급제동하다가 피하면서. 근데 지금 물건이 더 걱정되세요. 마음은 100대 0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처럼 마음은 100대 0인데요. 그런데 저 차가 가변차로 달릴 때요. 가변차로 들어옵니다. 자, 이때 가변차로 쭉 갈 줄 알았지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거 보이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속도가 아직 안 붙었어요. 그러면 그냥 번쩍번쩍 그것만 하지 마시고 아예 한 칸 위쪽으로 변경해서 가든가 아니면 속도를 좀 줄이시든가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줄이면서 빵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100대 빵 하고 싶은데 법원 가면 보일 때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라는 측면에서 미리 대비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그래서 상대가 안 들어오면 내가 다시 쭉 가고요. 들어오면 내가 꾹 밟아서 그래서 이번은 불박청 전쟁에 과연 뭐가 잘못이냐. 들어올 때 저 출발할 때부터 번쩍번쩍 해줬는데 근데 번쩍번쩍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이 웨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갓길에 서 있다 출발한 차가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하십시다. 저도 마음 100대 0 쪽입니다. 그러나 법원 가면은 한 20%까지 방어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건에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또 어깨 불편하신 것도 빨리 좋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살, 4살 된 두 아들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이제 태우고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나가는데요. 오! 이런! 괜찮니? 처음에 나갈 때는 없다가 나가는데 여기서 술출하는데 빵! 아빠는 멈췄는데도 혹시라도 브레이크 빡 해갖고 허벅지 알이 베었대요. 큰애 4살짜리는 조기만 지나면 포크레인 빵 사고 났어. 포크레인 빵! 어우 애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아빠가요 소리를 막 지를 것 같은데 아빠가 문장에 침착하셨어요. 그리고 애들은 전부 다 뒤에 카시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브레이크 꾹. 저 차는요. 여기 뭐야 이거. 요 바가지에다가 저걸 저 짐을 실어 갖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죠. 빵 소리 못 들으셨더니 뒷차가 그런 줄 알았대요. 뒷차가 빨리 가라는 줄 알고서 빨리 들어왔나 보죠. 요게 딱 가로막네요. 운전석을 못 봤어요. 부딪힐 때까지도 못 봤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나갈 때 그 차가 없었는데요. 저 큰 길에 들어오면서 날 볼 줄 알았는데 느끼면서 빵! 1초 먼저 빵? 1초 먼저 빵 했었는데 1초가 늦었다. 그렇게 보면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80대 20. 불박차는 20% 있다. 왜? 큰 길에서 좁은 길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멈췄다. 근데 포크레인은 그냥 와서 들이받았다. 포크레인이 잘못했다. 그런데 불박차도 우회전 진입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 우회전하는 걸 인식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빵 했잖아. 빵 했는데 나보고 더 어쩌라고 거기서 후진해? 후진할 시간이 있나요? 앞을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가로막고서 그냥 오면서 빵 소리 듣고도 뒤에서 빵인 줄 알았어. 곧바로 소송하십시오. 이의 신청하지 마세요. 변호사 한 분이서 80대 20을 하셨습니다. 재심이 가지 마시고요. 곧바로 소송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고죠. 청구인이니까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써내십시오. 좌우를 살피고 헬멧에 블랙박스가 있군요. 여기서 빨간불이가 신호대기 합니다. 차 하나서 그냥 슬금슬금 좌회전하는 그런 오토바이도 가끔 있어요. 양쪽에 차가 없어요. 그래도 이거 신호 지켜야죠. 네, 신호 딱 지키면 차 안 와요. 네, 좌회전해서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호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요. 잠시 후에 누가 옵니다. 번쩍번쩍. 뭐지? 누가 걸어오네요. 손님 신호 너무 잘 지키시네요. 아주. 예. 진짜 최고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고 말고 오늘 지금 저녁에 또 오토바이 누가 예. 예. 거기서 조심해야 돼. 예. 최고시네요. 최고셔. 요즘 암행 순찰차가 많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딱 신호 지키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 경찰관이 내리셔갖고 최고셔. 너무나 당연한데 경찰공무원께서 최고셔. 당연한 게 최고라는 얘기를 듣는 그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불박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박수를 드립니다.